어느 날 한국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김수민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로 인해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집에 돌아와서도 쉴 틈 없이 가사 일을 해야 했다. 수민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마음속 깊이 평화를 찾고 싶었다. 친구의 권유로 주말에 열리는 명상 클래스에 참여하게 된 수민 씨는 첫 수업에서 명상의 기본 원칙과 간단한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날 강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명상 방법을 소개했다. 강사는 먼저 수민에게 편안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도록 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폐가 가득 차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넷, 다섯, 여섯을 세며 모든 긴장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상상하게 했다. 이 단순한 호흡의 리듬만으로도 수민 씨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강사는 수민에게 마음속에서 자신을 하나의 잔잔한 호수에 비유해 보라고 했다. 마음의 물결이 잔잔할수록 더 맑고 투명하게 되었고 그 호수 위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현재 느끼는 감정을 작은 배로 띄워보라고 했다. 호수의 물결은 천천히 배를 몰고 갔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감정을 하나씩 놓아보는 연습을 했다. 이 명상 방법을 배우고 나서부터 수민 씨는 출근 전 혹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시간을 내어 이 짧은 명상 세션을 갖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잡생각이 끊임없이 밀려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강사가 알려준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했다. 이 호흡 명상법은 일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몇 주가 지나자 수민 씨는 명상의 효과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이 나지 않고 업무로 인해 힘든 날에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수민 씨는 매일 바쁜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그 후 수민 씨는 명상의 효과를 주변 동료와 가족에게도 전파했다. 그들 또한 수민 씨의 제안으로 함께 명상에 참여했습니다. 이 방법은 그들 각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점차 마을 전체에 번져나갔다. 모두가 조금씩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면서 이 작은 명상 모임은 마을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수민 씨는 이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의 힘을 깨닫고 앞으로도 자신의 삶의 이 좋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며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로움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수민 씨는 앞으로도 명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로써 일상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라였고 그녀는 현대 사회의 번잡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요가와 명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근처의 작은 숲 속에서 요가 매트를 펴고 자신의 요가 세션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간단한 호흡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녀의 요가 수련은 더 깊고 복잡한 움직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요가는 미라의 몸을 강하게 했으며 균형 감각을 키워주었고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그녀가 명상을 병행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명상은 그녀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으며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번뇌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미라는 매일 저녁 요가 세션을 마친 후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명상에 잠갔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이질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점점 명상의 깊이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가와 명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삶을 전반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녀는 더 큰 유연성과 근력을 얻었고 이는 그녀가 일상생활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녀는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 더욱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다 명확한 집중력과 창의성으로 그녀의 업무 효율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미라는 요가와 명상의 치유적인 효과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시작했고 명상 동아리를 조직해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차례로 요가와 명상이 주는 건강상의 이점을 경험하며 그녀의 헌신에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하고 만성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변화를 더욱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읽은 수많은 연구 자료와 책을 통해 요가와 명상에 대한 지식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라의 이야기는 요가와 명상의 힘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마을은 점차 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세상의 평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속 가능한 피부 관리 루틴을 찾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화학 성분을 최소화하며 피부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천연 제품들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지는 의문을 남깁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피부 관리 루틴을 개발하고 홈메이드 레시피를 찾는 데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는 이를 실천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어느 날 미세먼지와 화학 성분이 가득한 화장품에 지친 그녀는 외부에서 사온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피부에 필요한 것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였습니다. 꾸준히 자연 요법과 천연 성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알로에, 베라, 꿀, 오트밀, 녹차, 오일 등 천연 성분마다 각기 다른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신만의 조합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직접 만든 오트밀 클렌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트밀 가루에 조금의 물을 넣어 페이스트를 만든 뒤 얼굴을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오트밀은 마사지하듯이 가볍게 롤링하여 피부 각질을 제거해줍니다. 다음으로는 그녀가 직접 기른 알로에 베라로 만든 젤을 사용합니다. 알로에 베라는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진정에 탁월하여 밤새 잠들었던 피부를 깨우고 활기를 넣어줍니다. 저녁 루틴에서는 꿀과 계란 흰자를 활용한 마스크팩으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꿀은 강력한 보습 효과가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계란 흰자는 모공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스크팩 후에는 녹차로 만든 토너를 사용합니다.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며 피부톤을 맑게 고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민주는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는 것 이상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었고, 천천히 변화하는 피부 상태가 생활 습관과도 직결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가 추천하는 한 가지 꿀팁은 바로 컵에 담겨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커피 찌꺼기는 각질 제거에 탁월하여 스크럽으로 사용하면 부드러운 피부를 만드는 데 좋은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면 피부가 한층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관리 루틴을 통해 민주가 느낀 것을 공유하자면, 지속 가능한 비법은 거창하지 않으며 자연이 주는 일상의 작은 성분들을 소중히 여기며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 제품을 직접 만들면서 환경 보호와 건강한 피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피부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던 수라는 어느 날 자신의 피부 타입과 고민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을 찾기 위해 유명한 피부과를 방문하게 된다. 수라는 항상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 때문에 화장품을 고를 때마다 어떤 것이 자신의 피부에 맞을까 고민이 많았다. 이날도 역시 붉고 민감해진 피부를 보며 한숨을 쉬며 병원으로 향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한 수라는 피부과 전문의인 김 박사를 만나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 박사는 수라의 얼굴을 세심하게 관찰한 후 이렇게 말했다. 수라씨,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상태군요. 우리가 적절한 스킨케어 루틴을 통해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 수라는 김 박사와 함께 본인의 스킨케어 루틴을 구성해 나갔다. 첫 번째 단계는 클렌징이었다. 어떤 피부 타입이든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은 필수였다. 김 박사는 자극이 적고 순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클렌저를 추천했다. 수라는 매일 꼼꼼히 화장을 지우고 적절한 방법으로 얼굴을 세정하기 시작했다. 김 박사는 손가락에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안하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보습이었다. 김 박사는 수라의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라는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세럼과 크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습제를 바르며 피부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는 자외선 차단제였다. 김 박사는 자외선이 민감성 피부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넌코메도제니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라고 권했다. 수라는 실내에 있을 때도 빠짐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각질 제거를 추가했다. 민감한 피부이긴 했지만 부드러운 아아 성분을 함유한 패드로 주일 다시 2회 가볍게 각질
먼지를 제거하며 피부의 턴오버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스킨케어 루틴을 몇 주간 꾸준히 실천하면서 수라의 피부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피부의 붉은 기운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톤도 밝아졌다. 무엇보다 피부가 건강해진 느낌이라 수라는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루틴을 유지하였다. 수라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피부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화장품 광고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다. 김 박사의 조언 덕분에 수라는 자신만의 맞춤형 스킨케어 루틴을 통해 매일매일 좋은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수라는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친구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스킨케어 비법을 공유하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나가고 있었다.